당신의 살을 붙잡는 보이지 않는 불신감. 날씬해지고 싶은 A씨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뭘 해도 날씬해지지 않는 A씨. 어느 날 서점에서 끌어당김에 대해 적힌 책을 만납니다. 날짜를 정해 꿈이나 미래를 과거형으로 적어보자. 그러면 이루어진다. 날씬해질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A씨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노트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몇 월, 며칠 나는 날씬해졌다. 이처럼 그녀는 미래의 날짜와 함께 과거형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에 가까워지는데도 전혀 살이 빠질 기미가 없어 초조한 매일이 이어지고 설정한 당일 오히려 이전보다 증가한 체중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상하네. 도대체 왜? 책에서 말한 대로 했고 날짜까지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날로 맞춰서 제대로 소원을 적었는데 애초부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들은 대로 실행했으나 역시 무리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런 세계가 있을 리 없지. 이 방법으로 어쩌면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희망을 품었던 A씨. 그녀는 결국 끌어당김을 만나는 일에 어차피 무엇을 하든 무리라며 단념의 확신만 새롭게 다지는 결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우선 느끼는 방식 트레이닝부터. A씨처럼 끌어당김의 함정에 빠지고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1. 어떻게 해서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한 지금은 불행하다. 어떻게든 하고 싶다. 2. 끌어당김의 법칙을 만난다. 3. 어쨌든 이루기 위해서 끌어당기고 싶다. 이루기 위해서 들은 대로 소원을 노트에 적는다. 이루기 위해 긍정적으로 단언한다. 명상하고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고 알려진 날 소원을 빈다. 4. 결과가 나오지 않아 낙담하며 결국 인생 따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는 사고가 자리 잡는다. 포인트는 느끼는 방식과 반응. 1, 2번 과정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3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해결해야만 하는 것은 그것이 없는 지금의 자신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은 현실에 대한 자신의 느끼는 방식과 반응을 바꾸어 나가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며 이 부분이 바뀌지 않는 한 앞서 말한 대로 소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느끼는 방식은 영원히 불행에 머무르고 맙니다. 지금의 사고 상태는 어디쯤일까? 현실은 자신이 느끼는 방식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신의 사고 패턴 습관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 이것이 트레이닝의 첫걸음입니다. 제일 먼저 지금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다음 3단계를 보면 사고 상태에도 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단계, 매일이 무료하다. 나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남과 나를 자주 비교한다. 남의 평가를 신경 쓴다. 나는 가치도 없고 재능도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인지 고르라고 하면 비판적인 쪽이다. 어차피 내가 뭐 하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최근 진심으로 웃은 기억이 없다.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많은 사람은 우선 그동안 방치해 왔을 사고가 지닌 힘의 위대함을 이해하고 이를 컨트롤하는 훈련을 하여 일상의 작은 행복에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키워드는 일단 좋은 기분으로 지내는 것 뿐입니다. 2단계, 사물을 선명하게 상상하는 일은 그다지 자신 없다. 매일 행복하지만 꿈이 없다. 매일 행복하지만 더욱 두근거리고 싶다. 토대가 갖추어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상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사고가 흔들릴 때가 있으므로 이를 서서히 확립해 나가며 보완해야 합니다. 2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키워드는 상상력의 강화와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3단계, 자기 긍정감이 높다. 매일 행복하다. 꿈이 있다. 두근거릴 정도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인생이 기쁨으로 넘친다고 생각한다. 하루 종일 좋은 기분으로 보내는 일이 많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자기 개발서에 쓰인 목표를 종이에 적고 끌어당기고 싶은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곧바로 결과를 낼 겁니다. 어떤가요? 이는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부분이며
방법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대로 현실은 당신의 느끼는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치장한들 당신의 마음속, 즉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외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종이에 적고 상상하는 것. 나는 이 방법으로 원활하게 현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2단계나 3단계의 사고 상태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많은 사람이 1단계의 사고 상태에서 느닷없이 곧바로 원하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려버렸기 때문에 실행이 잘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당신의 사고 상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짧은 시간 동안 현실을 바꾼 비밀. 그러면 이쯤에서 내 사례를 들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 경우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엉뚱한 형태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만났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끊이지 않았던 가정 불화 때문에 15의 나이로 집을 뛰쳐나왔고 그런 경험 때문에 원래는 꽤 부정적인 지점에 서 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원망하면서 살던 때 책에서 정신세계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자신의 감정 바라보기를 시작했더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예전에는 툭 하면 짜증내고 인생을 원망하며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내가 아직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어쩌면 나는 행복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행복을 느끼는 것, 지금을 즐기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경우 사고 상태나 마음 상태로 말하자면 1단계와 2단계의 사이 정도였지요. 사람에게는 창조력이 있어 인생을 스스로 자유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마음을 느끼는 방식에 토대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위와 같은 끌어당김의 법칙의 놀이 방식을 우연히 알게 되었기에 현실이 바뀌어가는 것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1단계에 위치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결과를 빨리 내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이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1단계의 사고 상태라면 지금 이곳에 대한 현실 파악 능력을 기르고 느끼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하루빨리 결과가 나타나면 좋겠어.
행복해지고 싶어. 불안, 초조, 불행. 이 감정 에너지로는 뿌리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보며 행복을 느껴봐. 고양이 좋아하지? 자유로운 인생의 토대는 자기 긍정감. 요즘 자기계발서 중에는 부정적인 감정은 나쁘고 긍정적인 감정은 좋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품은 스스로에게 혐오감을 느껴 괴로워하는 사람도 자주 봅니다. 그러나 자기 긍정감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은 일단 자신의 감정에 대한 모든 부정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솔직한 자신의 기분과 느끼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음에 두 사고 상태를 비교해 봅시다. 1. 부정적이다. 그래도 뭐 지금은 별 수 없지. 왜냐하면 화가 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뭐 지금은 이대로 괜찮겠지.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부정적이지만 뭐 지금은 이대로 괜찮겠지. 왜냐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걸. 2. 부정적이다. 역시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구제불능이야. 그 사람에게 화가 나버렸어. 나는 최악이야. 싫어하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야 해. 또 나쁜 생각이 들었어. 어떡하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1번의 상태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됐어 뭐 하고 괜히 허세 부리며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지금은 이대로 괜찮겠지. 왜냐하면 내 지금 기분은 이런 걸 하고 어느 정도는 대담한 상태로 있어 주었으면 합니다. 1. 안심 에너지. 그래도 지금은 이대로 괜찮겠지. 기분이 좋아지지 않네. 2. 공포와 자책 에너지. 긍정적으로 바꿔야 해. 부정적인 마음가짐이야. 바보야. 아이 참. 이것이 바로 자기 긍정감의 본 모습. 앞서 말한 1과 2의 사고 상태를 비교했을 경우 1번은 언뜻 긍정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발산하고 있는 에너지는 나는 이대로 괜찮다는 안심의 에너지입니다. 한편 2번에 나타나는 후자의 경우 내용 자체는 앞으로 향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발산하고 있는 에너지는 또 실패하다니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하는 불안, 공포, 죄악감, 자책의 에너지입니다. 현실을 바꾸어 나가고 의도적으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원하는 미래의 현실 속 자신의 파동 에너지에 지금 채널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기쁘다, 즐겁다 하며 행복과 기쁨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미래 현실을 생각했을 경우 안심과 공포 중에 어느 쪽의 에너지에 채널이 일치할지는 당신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쉴 새 없이 바뀌는 매 순간 자신의 지금 기분을 항상 지금은 이대로 괜찮아 하고 자신의 기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나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긍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안심 에너지를 계속해서 생성해 나가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안심이라는 이름에 안심하는 에너지를 쌓아 나가면 점차 큰 기쁨의 에너지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자신의 감정도 지금은 이대로 괜찮다며 당신이 안심하고 있을 때가 바로 원하는 목적지에 제대로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를 계속해서 긍정하는 사람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언제나 안심과 기쁨이며 항상 원하는 미래의 현실과 지금 에너지가 동조되고 있는 겁니다. 즉, 채널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긍정감이 높은 사람은 원하는 현실을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긍정감의 진짜 의미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거나 좋아하게 되는 긍정의 감각을 이해하지 못해 좌절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긍정이라는 말의 단순한 본 뜻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기 긍정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으로 느끼거나 판단해 버리는 자신도, 비판해 버리는 자신도 지금은 이대로 괜찮겠지 하는 정신으로 몰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반드시 바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다 좋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희망의 채널 쪽으로 사고를 맞추기 바랍니다. 결과만을 바라며 초조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스스로와 마주하며 긍정하고 안심하며 좋은 기분으로 있을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진다면 당신이 원하는 현실은 틀림없이 체험 가능합니다. 성공의 열쇠는 느끼는 방식에
있습니다. 우주에 보이지 않는 힘을 이해하지 않은 채 요령에만 의지하면 끌어당김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지금의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은 현실을 느끼는 방식과 반응을 바꾸는 트레이닝부터 시작합시다. 자기 긍정감을 높여나가는 첫 걸음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모든 부정을 그만두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기분과 느끼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어 하고 허세 부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대로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스스로와 마주하며 긍정하고 안심한 좋은 기분으로 있는 비율을 높이면 원하는 현실을 체험하기 쉬워집니다.